이거 핵 추진 이 잠수함 같은 것은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. 네, 최근 우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 재개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. 한미 안보 협상 이후에 남북 관계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다른 시선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북한 외교관 출신이자 전직 의원신 태영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,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문제, 체크 시트가 나왔는데 팩트 시트가 나왔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. 네,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을 준 핵보유국 지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었다. 미국이. 그러니까 준 핵보유국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북한 내부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이슈입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갈라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비핵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핵 추진 잠수함 을 이제 앞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길을 텄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 주권을 이번에 우리가 회복한 겁니다.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 재처리.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건가 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시설 가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감시하고 할 때는 제재도 가해 왔는데 이 고비를 우리가 넘어섰고 이거 핵 추진 이 잠수함 같은 것은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. 지금 북한이 하려는 게 북한도 지금 핵 전술 잠수함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근데 북한은 언제부터 이걸 시도했는가 하면 2008년부터 만들겠다고 했어요. 17년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현품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. 왜 그러는가 하면 북한은 일단 소형 원자로 기술이 없고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일반 잠수함과 달리 대단히 고성능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높은 조선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.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미국의 규제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한미 사이에 합의된 이 우라늄 농축, 이 핵 주권 문제라든가 핵 전략, 핵 추진 잠수함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아직 일본도 미국과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합의를 못 봤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비핵 3원칙에 묶여 있을 때 일본보다 더 먼저 나가서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반도에서 비상 그런 전쟁 시나리오를 가상했을 때 한미의 연합 구도에서 우리 한국군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을 겁니다. 네.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 북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준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냥 선언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북한은 이미 헌법에다가 자기를 핵 보유국으로 다 이제 명시했고 현실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 단 북한이 핵을 만들 때 내부적인 논쟁점이 뭔가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면 미국도 대한민국의 핵을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을까 이게 논쟁 초점이었는데 그때 대다수 전문가들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은 절대 선 아래 동맹자에게는 그런 핵 주권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도 합지 만들자라고 하고 더 중요한 건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 재처리 시설을 앞으로 한국이 가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건 전 세계 비핵 국가들 속에서 한국이 최초로 지금 이 핵 경계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특별히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원칙 말하자면 그게 김일성 뭐라고 하죠? 하여튼 유은이라고 하잖아요.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그걸 말하자면 이제 꺾은 거 아닙니까? 손자대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한국 내에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핵 보유국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별로 없겠네요.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런 거겠죠. 북한은 국제 NPT 조약
조약국이 아닙니다. 네, 탈퇴했죠. 네.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제 NPT 조약국인데 NPT 규정에는 비핵 국가가 핵 추진 항공모 잠수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. 네, 네, 그렇죠. 가지게 되어 있죠. 그렇다고 해서 만약 비핵 국가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사찰하고 하냐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요 미흡한 점, 이번에 나온 팩트시티의 미흡한 점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완해 역했느냐, 이건 아마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일 겁니다. 네, 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핵 잠수함 안 좋다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. 네. 오늘 경향신문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, 참여정부 때 외교부 장관인데 재처리가 우선이고 핵 잠수함은 사실 원양을 우리가 하는 그 해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미중 갈등에서 더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고 핵연료 주기 능력 확보 이게 이제 집중해야 된다.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베테랑들이잖아요. 외교가에.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핵 가는 것 자체를 이제 또 반대하는 이제 전통적인 반대파가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핵 잠수함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이견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은 이런 겁니다. 한반도는 원래 작고 또 우리 해군이 가날 수역도 이렇게 작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물에 들어가서 잃는 그리고 말하면 전략 무기나 같은 핵 추진 잠수함이 과연 필요할까 뭐 이런 논고. 네.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이 일단 만들어지면 이거는 오랫동안 바다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해군 능력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 또 중국과의 마찰, 그렇죠. 네. 러시아와의 갈등 뭐 이런 많은 점을 고려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물 밑에서 북한의 모든 잠수함의 기동을 볼 수 있고 또 북한도 자기의 전략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앞으로 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기도에 맞설 수 있는 대칭적인 수단을 우리는 마련해야 된다. 필요하다. 그래서 저는 핵 추진 잠수함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된다. 네. 뭐 영토의 크기나 우리 관할 수역이 얼마나 큰가에 무관하게. 네, 그렇군요. 근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보유국이면서도 도미노, 뭐 핵 도미노 초래한다 이런 입장을 낸 거는 결국은 핵 추진 잠수함은 대한민국이 먼저 도입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초조함 이런 거의 발로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?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말하는 핵 도미노는 두 개의 국가를 염두에 둡니다.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그 타이완이전데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그 원폭 그런 피해국이기 때문에 비핵 3원칙에 대단히 민감한 이런 나라입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이슈로 이제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고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북한이 이제 사실은 적대적 뭐 그 분단 국가 이렇게 이제 2년 전에 선포를 해서 그냥 이제 뭐 봉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한국과는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에 가까운 이제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됐고 다만 이제 북중러 관계가 최근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나는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 관심이나 지금 있겠냐 이미 한번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그 전례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중러와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뭐 우크라이나 전 때문이라는 뭐 배경은 있지만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해소를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을까?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그 북한은 항상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에 나올 때는 북한이 노리는 목적이 있습니다. 여기에 가서 뭘 얻을까? 이런 걸 항상 계획하고 나오거든요. 그런데 지난번 판문점 우리 선언이라든가 또 싱가포르 하노이 때는 북한이 노리는 목표가 명백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그때처럼 북한이 제재의 코너에 몰려있지도 않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라는 큰 뒷배가 생겨가지고 지금 북한군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도 지금 러시아에 가서 지뢰 해전에 공병부대가 들어갔고 건설하러 위해서 가고 있고 러시아에서 캐시가 지금 계속 현찰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현 시점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북한이 느끼고 있지 않죠. 그래서 지금 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
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그런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에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